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5월 15일까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까지 포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올해 산불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불은 총 497건이 발생을 해서 약 4,654헥타의 산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10년 평균 대비해서 약 27%가 증가가 됐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10년 평균보다 약 36%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점점점 산불 작년을 제외하고 산불 피해 건수 대비 산불 피해 면적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초동 진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특별 재난 지역이 10개 지자체 이제 식목일 발표를 했고요. 강릉에 이제 4월 12일 날 재난 지역이 이제 돼서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사실은 산불 우리가 예방 진화 대책 중에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인명 피해, 그 다음에 시설 등 재산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에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서 사망 사고가 있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총 68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중에 저희가 대형 산불로 분류되는 100헥타 이상의 산불을 원인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주로 공교롭게 올해는 대전,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뭐 경남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보시면 대전하고 충남, 충북, 그다음에 전남, 그다음에 이제 경북, 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 전남 순천에 송광사 주변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송광사를 아주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다행히 송광사는 이제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 특성을 우선 분석을 하면 2월하고 3월은 이제 점점점 이 논밭으로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이게 전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영농철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 관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논밭두렁을 태우고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쓰레기 태우는 그런 게 가장 지금 큰 원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마다 비슷합니다만은 청명 한식을 전후해서 산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4월 2일, 3일, 4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5일 연휴, 식목일 등등해서 그 기상예보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특별히 4월 2일, 3일, 4일 이때 굉장히 청명한식 활동을 좀 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4월 2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34건이 동시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헬기를 가용 헬기를 총동원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유관기관 헬기가 총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좀 다 원하는 대로 헬기가 동원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숲의 축적량,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산에 있는 나무의 지금 부피, 나무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 울창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산불 재난에도 굉장히 지금 취약한 숲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인목 축적도를 보면 지금부터 20년 전보다 무려 3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숲이 1년에 인목 축적량에 서 있는 나무에 2% 이상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면적으로 보면 10억 세제곱미터인데 1년에 한 2천만 세제곱미터씩 늘어나고 있다. 숲의 양이. 근데 이거를 숲 가꾸기를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못해가지고 숲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로 보면 연료의 양이 그만큼 20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나고 있다.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속 5m의 바람이 불면 지금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고 이래가지고 이게 상층부, 나무 상층부까지 번지는데 무려 이게 16초 만에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엽층이 옛날 같으면 이게 전부 아궁이 개량하기 전에는 시골에서 땔감으로 연료로 썼는데 지금은 낙엽이 해마다 쌓이고 있어서 이게 낙엽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헬기가 아무리 동원해서 위에서 공중으로서 물을 뿌려도 현장에 가보면 낙엽층이 워낙 두꺼워서 실제로 바람이 또 불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여기 지상 진화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저도 그렇고 진화 현장에 참여해서 지휘했던 시도 지사님, 시장 군수님이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공중 진화에 한계가 있다. 큰 불은 공중 진화로 헬기가 끄지만 밑에서 지상 진화 차량, 그 다음에 인력이 가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낙엽 속에 있는 불씨가 살아나서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바람이 불으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또 하나는 숲 주변이 굉장히 위험시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하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이 숲 주변으로 많이 최근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 그리고 휴양관광시설, 리조트, 기타 저희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림복지시설, 이런 등등이 전부 숲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산불 위험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풍하고 야간 산불에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이 강풍, 야간 산불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걸 보면 이것도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경사도가 약 30도인 산림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산불 확산 속도가 26배. 이게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이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불은 늘 우기철 빼놓고는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 일상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있다. 급속도로 대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강릉 산불 같은 경우, 홍성 산불 같은 경우, 이게 전부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산만 타는 게 아니라, 산과 나무와 숲이 타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도시화되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각종 시설물, 인명, 이 피해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되고 있는 산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동시다발. 아까 4월 2일 날 하루에 34건의 산불이 전국에서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다발하고 있는 산불을 어떻게 잘 대처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산불 대응 전략과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보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산불 대응 전략입니다. 아까 원인별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가장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게 영농 부산물, 논밭드렁 태우는, 근데 관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산불 위험 시기에 현장을 돌아보면 시장 군수님들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함께 지역에 찾아가 보면 대부분이 이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어른들이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논밭이 강원도, 경상도 이 지역은 산림 내 100m 이내에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는 그 가을철에 전부 수확을 한 다음에 고추대, 깻대, 옥수수대, 콩대 뭐 이런 것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베어놓고
바짝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환경부 법에 의해서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또 저희 법에 의해서 작년 11월 15일부터는 산림 내 100m 이내에서는 일체 소각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금지를 시키되 현실적으로 산림 연접지에 있는 밭작물에 대한 영농 부산물은 영농철 되기 전에 2월 중에 저희가 다 파쇄해 주려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저희 산림청이 공동으로, 그래서 기계는 농림부가 주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유효한 거는 산림청에서 돈을 대서 주로 산림조합을 통한 이 영농부산물 수거해서 파쇄하는 작업을 해주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봄철 2월달하고 3월달에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는 걸로 인한 산불은 제가 볼 때는 현저히 저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강릉 산불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전력선 주변에 위험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침엽수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산자부, 한국전력 이 협의가 끝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력 주변에 있는 저희 숙각구기를 통해서 물질을 전부 제거해 준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년간 나무의 양이, 숲의 양이 3배가 늘어났는데 요거를 경제적,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불 재난에도 굉장히 연료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캐나다, 호주 다 전 세계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숙각구기가 그냥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숙각구기를 벗어나서 플러스로 산불 재난으로부터 연료를 좀 줄인다. 요거까지 지금 함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숙각구기를 하면 연료 물질이 제거가 되고 밑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층 식생, 나무 밑에 자라고 있는 각종 식물, 수목들을 좀 여러 가지 햇빛이 들어가서 오히려 산불 위험이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죽은 가지 등을 자르고 낙엽층 이런 것들을 해주면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이 밑에서 나서 나뭇가지로 번지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숙각구기는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숙각구기를 실행한 숲은 안 한 것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41%가 감소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각구기를 하면 토양도 굉장히 물의 양, 물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에 있는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의 함량도 올라갑니다. 79%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숙각구기를 해야 된다. 캐나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침엽수름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숙각구기를 한 지역은 산불 확산 속도가 40배나 떨어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나무, 그 다음에 공익林가꾸 이런 숙각구기를 하면서 특히 침엽수 위주로 되어 있는 곳에 화렵수와 침엽수를 함께하는 혼합림으로 내화수림대를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야간 산불하고 악천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상진화 인력을, 그 다음에 지상진화 장비를 대폭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장비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독일에서 들어오는 장비인데 현재 저희가 1톤 추럭이 있고 그 다음에 3톤 추럭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독일에서 들어온 올해 연말까지 16대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대에 8억입니다. 돈이. 우리 일반 1톤 추럭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물의 양, 그 다음에 물의 세기가 굉장히 세서 실제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9대입니다. 봄철 산불에 어느 정도 썼는데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상당히 물의 양,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효율성도 높은 요 3톤 트럭을 대폭 확대를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미 다 실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야간 산불 진화효를 보면 제가 하는 경험도 보면 월등하게 진화율이 높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봐도 저희가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5배가 있다. 5배가 높다. 임도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일부에서 임도가 뭐 바람을 뭐 계속 불어주는 통로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산불 진화 인도가 오면 진화 차량 통행 속도가 2배가 증가하고 현재 임도는 폭이 3m입니다. 산불 아까 이런 차량들이 가려면 교행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적게는 3.5m, 크게는 5m까지 돼야 되는 산불 진화 인도를 해야 된다. 요 야간 산불 진화는 합천 산불하고 하동 산불에서 제가 현장 지휘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고 각 도지사님, 시장 군수님도 이구동성으로 하고 말씀을 계십니다. 그래서 요 임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의 사례입니다만은 임도로부터 거리가 1m 멀어질 수 있도록 멀어지면 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1.5호 평방미터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임도 때문에 뭐 산불이 통로가 된다 하지만 실제 산불 확산은 임도가 아니고 경사도가 어떠냐, 바람이 몇 메타로 부느냐, 이게 큰 원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산불하고 강풍에는 저희가 공중 진화 자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속 20m가 넘어도 뜰 수 있는 초대형 헬기 또는 고정익 헬기를, 고정익 항공기를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기술적인 업무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C-130 공군이 갖고 있는 C-130에 물 탱크를 약 10,000리터 이상 달아가지고 바람이 불 때 한번 활용하려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 10여 개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진화 드론도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에 입각한 그 첨단 산불 감시 체대. 현재 전국에 산불 예방 인력이 약 한 22,000여 명이 있습니다만은 요 지능형 산불 ICT 플랫폼 전국에 지금 한 1,400여 개의 산불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거에 인공지능이 가미된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알람 기능도 있고 센서 기능도 있고 그래서 조기에 산불을 탐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도 돈입니다. 이게 한 개소에 하는데 약 3억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급한 대로 동해안 지역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놓으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상 예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상청 일반 기상, 평지 기상, 그리고 산림청 산악 기상망을 함께 융복합해가지고 기상 예보를 하고 있어서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나가는데 산악 기상의 특성이 평지 기상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 많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기상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2차 피해 예방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벌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생활권 주변, 그 다음에 도로변 주변에 산불 피해목 중에서 심, 중, 경 이렇게 나눠서 가장 많이 탄 나무를 위주로 베어내고 있습니다. 베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베어내야 됩니다. 일부에서 멀쩡한 나무까지 다 왜 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학적으로 전부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어떻게 복구를 할 거냐 해서 긴급 벌채 대상목은 어디로 할 거냐 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주택이나 도로 주변에 재해 우려지역 그게 있으면 쓰러져 가지고 이적 피해 우려 지역이 있는 데는 전부 베어냅니다. 실제로 면적을 보면 산불 피해 지역의 5 내지 6%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력수나 침엽수 중에서 심하지 않은 곳은 일단은 베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활력이 대산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환경단체 그 다음에 산림과학자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비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조림보건하고 자연보건. 조림보건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기후와 토양 입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요런 데는 주로 인공적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보건은 산불 피해 정도가 경미한 지역은 가만 놔둡니다. 그 다음에 암석지 등 나무를 심어봐야 자라지 않는 곳은 가만 놔둬서 자연보건으로 간다. 근데 지금까지는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0% 정도는 인공복구, 50%는 자연보건. 그리고 그것도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보건할 지역은 자연보건하고 그 다음에 조림보건할 것은 조림보건한다. 보다 이것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전자원 보호림, 공원지역, 백두대간 보호 꼭 보존해야 될 지역, 법정 보호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자연보건을 통해서 생태계를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4%, 46% 됐는데 한 그냥 라프하게 얘기하면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소나무 심은 곳에 소나무가 애물단지고 산불에 취약한데 왜 소나무를 또 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소나무가 우리가 전 국토의 산림 중에 4분의 1이 소나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산림청이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는 6%밖에 안 됩니다. 94%는 이미 자연적으로 씨가 날아서 그냥 오래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나무가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 조건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막 너무 인위적으로 소나무 자생지에 대해서 산불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 그 다음에 소나무가 갖고 있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산림 소유자 전문가 의견을 총 들어서 저희가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복구 복원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 복구 체계는 요 산불이 발생하면 저희가 산림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 지자체,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 사유림과 공유림의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사태 예방사업, 그 다음에 긴급 벌채를 한 다음에 연차별로 의견 수렴을 붙여서 복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불 지혜지를 복원하는 게 절대 아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주, 임업인 단체, 학계, 전문가 의견을 다 들어서 권역별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일부터 산불 피해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5월 15일부터는 산사태와 관련되어 있는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요 작년에 발생한 지역, 올해 발생한 지역 중에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19일 날은 저희가 산불 피해지 보건 토론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건 추진 협의회를 계속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 지금까지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봄철 산불 특성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산불 대책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지 보건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